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 희망 가격은 약 4천억 원 후반대로 거론되는데 현재 시가는 8일 현재 기준 약 2,800억 원입니다. 화학섬유 중심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신사업 M&A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부동산 개발 등의 M&A에서도 태광산업의 사명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숏리스트가 선정된 지 약 2달 만인데요. 의협으로 선정된 태광산업 측은 앞으로 실사 등을 거쳐 본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태광산업은 캐시카우였던 화학섬유 사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장기 불황에 빠져 새로운 먹거리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더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 의협 선정 과정과 신사업 추진 배경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일부 정명섭, M&A부 박기수입니다. 올해 초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와 계열사 애경자산관리는 매각주관사로 삼정 KPMG를 선정하고 애경산업의 지분 66.19%에 대한 매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6월 중순 원매자들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6월 말 인수 숏리스트가 추려졌습니다. 매각 측은 태광산업 컨소시엄과 패밀리 오피스인 폴캐피탈 코리아,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앵커이퀴티 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태광산업과 태광산업이 출자한 그룹 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T2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유안타 인베스트먼트가 구성원인데요. T2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현준 씨도 개인적으로 출자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말 본입찰 일자에 숏리스트에 들었던 태광 측과 폴캐피탈은 가격을 써냈는데 앵커 쪽에서 본입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매각 측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9월 5일 앵커의 비드까지 완료하면서 원매자들 모두 가격을 써냈고 매각 측이 태광을 인수 의협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수 희망 가격은 약 4천억 원 후반대로 거론되는데 현재 시가는 8일 현재 기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번 인수전에 참여했던 폴캐피탈 코리아에 대해서도 업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폴캐피탈은 국내 자본시장의 존재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하우스로 작년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당시 송영숙 회장 측의 FI로 나서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던 곳입니다. 취재 결과 폴캐피탈은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에서 자금을 출자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아닌 개인 자산가의 자산을 운영하는 패밀리 오피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MBK 파트너스의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를 매각한 김영석 회장 측의 패밀리 오피스인데요. 당시 김영석 회장 측은 MBK 파트너스의 네파 지분을 6천억 원에 매각했는데 폴캐피탈은 이 매각 대금을 기반으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 목적으로 화장품 사업 진출을 언급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브랜드 케라시스와 스파크, 화장품 브랜드 루나, 에이지스 트웨니스 등으로 유명하죠. 홈쇼핑과 온라인몰, 대형마트, 면세점 등 유통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미주 등 해외 수출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사업에 처음 발을 들이는 태광산업 입장에서 애경산업은 연결 지적에 편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였을 겁니다.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는데요. 현재 흥국생명은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전에서 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미 태광은 흥국생명을 비롯해 흥국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들이 있는데요.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로 금융산업에서 외형을 키울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KTNG가 매각 중인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의 우선협상 대상자에도 태광그룹의 흥국리치운용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 태광산업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광산업이 신사업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존 화섬 사업에 부진이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부터 국제유가 상승으로 매출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중국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진 영향입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스판덱스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죠. 태광산업이 중국에 진출한 지 20년 만입니다. 다음 달에 재고 판매를 위한 영업 활동이 마무리되고요. 연말까지 남은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현지 법인은 문을 닫게 됩니다. 태광산업은 추가적인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현지 공장 철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반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들어가는 M&A는 오너의 의중이 핵심인데요. 태광그룹은 그간 오너인 이우진 회장의 경영 부재로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우진 회장은 2000년대 흥국생명과 티브로드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태광그룹의 사업 영토를 넓혔는데요. 2011년 구속 기소 이후 사실상 오너 경영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10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 오너 공백은 이어졌습니다.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지만 여전히 이우진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광산업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이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화산 분야 투자에 5천억 원, 업황 악화에 대비한 3개월치 예비 운영자금으로 5,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1조 원 안팎의 실탄이 있는 셈이죠. 여기에 더 공격적인 M&A를 위해 자기 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으로 3,100억 원가량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주요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태광산업의 신사업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경산업 인수로 멈춰있던 태광그룹의 M&A 시계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탄탄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는 태광그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더벨이 지속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